네, 다음 두 번째 주제는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한번 같이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지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은 그 의결권 행사 내역을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 요거를 4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사실 이게 개악이 된 법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주총이 있을 때마다 주총 전에 공시하는 게 법이었어요. 그러다가 주총 끝나고 5일 뒤까지 하는 걸로 바뀌었고, 그 뒤에는 1년에 한 번만 하라 공시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제 운용사들이 이것 때문에 잡무가 많아 힘든 건 사실이고, 저도 신입사원 때 이걸로 잡무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내가 그 회사의 주인으로서 행사하는 날인데 그거를 미리 얘기도 못하고 나중에 1년에 한 번 후루룩 한다? 저는 이건 아주 개악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꼭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게 밝혀져야 더 책임감 있는 투자를 해요. 어떤 거냐면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나쁜 편을 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주총 있기 전에 알려진다, 그게 법이다 라고 해버리면은 좀 더 세심하게 그 의결권 행사를 하겠죠.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런 식으로 규제가 점점 완화가 된 이후로 반대 비율이 줄었다라고 해요, 기관 투자자들의.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 어떻게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냐 하면요, 구글 창에 들어가셔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라고 딱 치시면 메뉴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짠 해서 보시면은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알림 기금 공시 해서 나옵니다. 여기 클릭해서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면은 국내 의결권 행사 내역해서 이렇게 쭉 나와요. 뭐 그냥 아무거나 클릭해 볼 거예요. 메뉴에 있는 거. 이수화학에 대해 갖고 재무제표 승인 찬성, 정관 변경 찬성, 이사 선임 찬성, 뭐 이렇게 이제 안건마다 쭉쭉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찾아볼 게 있죠. 국민연금은 건에 따라서는 더 빨리 공시하기도 하고, 주총일보다요, 더 늦게 공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들 보시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4대 그룹들에 대해 갖고서 국민연금이 어떻게 행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삼성입니다. 삼성. 뭐 삼성이면 일단 삼성전자를 한번, 그냥 일반적으로 삼성으로 해보죠. 삼성 하면 쭉 나오죠. 이 중에서 삼성전자를 클릭을 해보시면 반대가 몇 개가 있네요. 일단 재무제표 승인은 찬성, 이사 선임은 이 후보는 계열회사 재직 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이 있었으니 반대한다. 나머지 이사는 또 찬성을 하다가 이 후보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 반대. 그 다음에 이 후보도 같은 맥락.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 위원회에서도 이제 그 똑같은 이유로 반대가 나갔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재무제표 승인에 배당이 같이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에는 찬성을 낸 거고, 나머지 쪽에서 건건마다 이사나 감사에 대해 갖고서 반대를 좀 했다라는 거고, 나머지 보시면 뭐 삼성바이오에 대해서 이사 선임, 이사 보수액 한도, 보수 한도에 대해 갖고 또 반대를 한 게 있네요. 나머지는 다 찬성. 삼성화재 보시면은 클린하네요. 다 찬성. 중공업에 대해 가지고서는 역시나 이사 선임, 감사위원, 이사 보수 한도 반대. 자, 삼성증권 다 찬성. 삼성물산 찬성. 그리고 SDI 이사 선임 보수 한도 반대.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다 찬성. 카드 정관 변경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단력 및 고문직 선임 시 이사회 결의 요건을 삭제함으로 반대. 뭐 정관 변경에서 이런 게 하나 있었고, 삼성생명 보시면 다 찬성 이렇게 나오네요. 네. 다음 뭐 두 번째, 삼성은 뭐 상장사 많네요. 정기 다 찬성. 그 다음에 SDS는 이사 보수 한도 반대가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특이점이, SK도 한번 가봅시다.
D&D는 뭐다? 찬성. 그 다음에 둘째 장이라 그렇군요. 그죠? 앞쪽에 나온 하이닉스 보시면은 이사보수한도 반대. 그 다음에 뭐 IT 볼까요? 이사보수한도 반대. 그 다음에 뭐 바이오사이언스도 볼까요? 보면 이사보수한도 반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제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반대율을 얘기를 해요. 연금이 행사를 할 때 전체 의안 중에서 반대율이 몇 프로다. 그러면은 뭐 반대율이 너무 낮으면 그런 이제 욕을 먹겠죠. 아이 거수기냐? 왜 이렇게 찬성률이 높아? 반대율이 낮고. 그래서 일정 부분 반대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반대율이 사실상 기업의 주인으로서 뭔가 핵심을 찌르는 부분이 아니라 곁다리 부분에 대한 반대를 많이 해서 단순히 놓고 봤었을 때는 반대율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보수한도입니다. 보수한도 쪽을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해요. 기관 투자자들이. 그건 뭐냐 하면 반대율은 높이고 싶으나 실제로 기업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요소가 바로 보수한도입니다. 그래서 보수한도가 제일 많고 이사 선임의 경우에도 꽤 반대를 해요. 놀랍죠. 와, 이사 선임 반대해서 이사가 선임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이사 선임은 3% 룰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주주가 지분이 우리나라는 보통 높잖아요. 연기금이 반대를 해봤자 보통은 이사 선임이 회사 뜻대로 돼요. 그래서 이사 선임에 대해 갖고 저렇게 반대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다. 근데 뭐 이제 저런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나중에 격렬하게 뭔가 붙었을 때에 연금이 주주 제한 쪽에 손을 들어줄 수도 있는 희망을 가지게는 한다. 뭐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회사들이 요번에 주주 제한이 들어간 곳들입니다. SM, 금호석유, 한진칼, 한샘, SK케미칼이에요. 요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은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일단 첫 번째 SM이에요. SM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게 결의를 보시는 겁니다. 주총 결의 안건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깔끔하게 정리돼서 나와요. 부의안 1호는 뭐 재무제표 승인, 그 다음에 2호 사회이사 선임, 감사 선임인데 회사 추천, 주주 제한이 이제 감사 추천 3호의 2안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쵸? 그 다음 이사 보수 한도, 감사 보수, 6호는 원래 정관 변경인데 철회됐고, 갑자기 생긴 게 사내 이사 선임 건이었죠.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구체적인 내용을 또 보시려면, 이거 이제 주주 제한하는 쪽은 무슨 생각일까? 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은, 행사,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참고하는 서류, 요거를 보시면은, 자, 이제 권유를 하는 취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아까 3-2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국민연금에서 어떻게 한번 의견을 냈는지를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실게요. SM 엔터 보시면은, 자, 국민연금에서 이거 지금 SM 주총 전에 나온 거 아닙니다. 후에 나온 거예요, 지금. 재무제표 승인은 찬성해줬고, 이사 선임에 대해 갖고서는 미행사를 합니다. 왜냐면은 철회했죠. 이거 다 사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측 인사들 2호하고 6호하고 7호 다 철회가 됐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정관 변경 없애버렸죠. 주총회 전에. 그래서 이건 미행사로 떠버렸고, 감사 선임에 대해서도 행사 내용은 미해상데 사유를 여기 적으셨어요. 자, 여기 이제 3-1호가 사측이고 3-2호가 언라인이었어요. 주주 제한이었어요. 근데 주주 제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주주 제한 아니고 회사 측에 대해서는 미행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시 사유를 여기 적어버린 거죠.
3-25 곽준호 후보가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3-25 곽준호 후보의 찬성. 그러니까는 SM 측에서는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뭐 주주들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 갖고 철회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감사에다가 선임에다가 이렇게 표가 몰린 거예요라고 말할 수 있으나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명백히 얘기한 거예요. 반대했다고. 반드시 사회에 반대 적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말씀들은 가급적 안 하셨으면 한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또 이사보수 한도에 대해서 반대가 있었고, 뭐 그렇네요. SM 쪽에. 어쨌든 참 뭐 국민연금이 아주 요번에는 진일보된 결정을 전 내린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면. 자, 그 다음에 볼 저희가 회사가 금호석유화학입니다. 금호석유화학도 작년에 이어가지고서 올해도 박철환 그 전 상무 께서 주주 제안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결의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주총 소집 결의를 보시게 되면 쭉쭉쭉쭉 안건이 있는데, 자, 배당 관련해 가지고서 1-2-1호 의하는 회사 측, 1-2-2가 주주 제안으로 회사는 10,000원 주겠다 그랬고 14,900원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 선임에 있어 가지고서 2-1-2호는 사측 인사들, 2-3, 4호는 그 주주 제안 측 인사들이고요. 3호에 가게 되면은 3-1호가 회사 측, 3-2호가 주주 제안입니다. 과연 국민연금은 어떻게 판단을 내렸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사실 이게 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야, 저런 것까지 보고 주식을 해야 돼 하실 수 있는데, 점차적으로 주주행동주의 아주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실은 개인 투자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 방송은 제가 알기로 뭐 기관 투자자 계신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께서 야, 내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주주 제안을 하면 승산을 높일 수 있을까? 좀 약간 데이터를 얻고 싶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요번에 온라인에서 SM 쪽 주주 제안이 워낙 대성공을 거두고 데이트를 쳐버려서 지금 회사별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런 게 참고가 되실 겁니다. 금호석유화학이에요. 이번에 국민연금이 어떻게 냈느냐. 자, 회사 안에 대해 찬성해주고 주주 제안 안에 반대를 합니다. 4,900원 차인데 49% 더 주겠다 그러는데 오히려 배당을 더 해주겠다 그러는데 국민연금이 반대를 해요. 이유는 향후 중장기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할 때 더 적정한 수준이라 보아 이사회 안에 우리는 찬성했다. 주주 제안 안에 반대했다. 참고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배당 있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조심하셔야 될 게, 배당을 많이 늘려달라라고 주주 제안하는 게 성공하는 건 꽤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국민연금이 거기에 찬성을 거의 안 해줘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굉장히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우리는 미래 성장을 위해서 이런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만큼 많이 배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폭탄 배당을 했다가 우리 현금이 쪼그라들었을 때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오면 우리 그 위기에 어떻게 헤쳐나가요? 우린 일정 수준의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모르죠.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무너진 경쟁사를 인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처럼 과거 IMF 위기를 겪었던 나라에서는 가급적이면 건전하게 현금도 좀 많이 들고서 회사가 경영되기를 특히나 연금 같은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는 바래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하라는 주주 제안은 꽤나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 여기에서도 보여주는 거다. 그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주주 제안을 하더라도 배당을 늘리라고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계산적이고 합당한 수준에서 제시가 돼야 될 겁니다. 이사 선임에서도요. 2-1-2호가 회사 측인데 찬성해주고 3, 4호는 주주 제안이었잖아요. 주주 제안,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주주 제안 거 다 반대한 거예요. 연금에서는. 금호석유에 있어가지고서는 늘 그래요. 지금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 거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요인이 뭔지를 아셔야 될 겁니다. 일단은 그거를 보시고서
좀 금호석유 화학은 주주 행동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한진칼을 보겠습니다. 한진칼 주총 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2-4호가 주주 제안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제5호 의안이 보니까 정관을 바꾸라는 거네요. 이게 주주 제안입니다. 5-1, 2, 3호가 전부 다요. 자,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은 저기 국민연금에서는 어떻게 했나라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한진칼 행사 내역을 보시면은 좀 독특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 이사 선임에서 아까 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주주 제안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주주 제안하고 회사 측하고 전부 찬성을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가능합니다. 다 찬성. 누가 더 좋은지 모르겠네. 누구든 이기는 편, 내 편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흑백이 나뉘지는 않습니다. 요것도 아마 나중에 디테일에 들어가시면은 주주행동 하실 때 이거를 떠올리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찬성을 했는데 2번 항목에 대해 가지고서는 반대를 했어요. 과도한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반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궁금해지시죠? 5-2호는 왜 반대를 했을까? 좀 더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자, 이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요게 있다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공고 요거를 바로 보도록 하죠. 여기 세부 항목이 나오는데 목적사항별 기재에서 아까 정관 변경은 거의 끝이었으니까 자, 정관 변경을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5-2호가 아까 부결이 국민연금 반대한 거잖아요.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 이사가 될 수 없다. 이사가 된 이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직을 상실한다. 야, 무섭네요. 그죠? 뭐냐면 그 회사 또는 계열회사 관련하여 사기, 부당이득, 횡령 배임, 업무상의 횡령 배임, 배임 수증제 뭐 이런 것들이 저지른 이걸로 인해 갖고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우리 회사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되었더라도 당장 나가세요. 그 다음에 관련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서 연금에서는 과도한 제한이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 회사 이사진 중에서 저걸로 금고 이상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연금이 사측 편을 든 것이다 라는 거를 아주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한생 가보겠습니다. 자, 네, 한생을 보시게 되면은요, 뭐가 있었냐 하면 주주 제안은 3호, 4호예요. 신규 사회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저희 아주 지배구조 변화에 있어 가지고서 최고의 우리나라 권위자이신 이제 이상훈 교수님, 경북대학교 이상훈 교수님을 추천을 한 겁니다. 한샘에서. 결과는 뭐 결과를 떠나 갖고서 지금 연금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금에서는 둘 다 찬성을 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편을 더 끌어모아야겠죠.
이런 경우들은 이제 주주행동주의 하는데 희망이 보인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은 보시면은요, 요것만 봐서는 모르겠네요. 요거 나눠서 이야기를 안 해놨네요. 그러면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안다자산운용권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일단 재무제표 승인권이 배당이 포함된 겁니다. 이익잉여금 처분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 관련해서 반대를 하면 이거 반대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러니까 안다에서는 어떻게 의결권의 대리 행사해라 라고 권유를 했냐 하면 1호 재무제표 승인권에 대해서는 반대해 주십시오. 배당을 너무 적게 해요, 회사가. 그 다음에는 이사 선임권에 대해 갖고서 쭉쭉쭉 정리해 보면, 자, 3-1호, 3-2호에는 반대해 주세요. 이건 사측이 한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사보수 한 대에 대해서도 반대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3-1, 2호, 그 다음에 1호, 그 다음에 5호에 대해 가지고서 반대를 해달라 라고 한 것이죠.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달라 라고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한번 보시죠. 국민연금이 어떤 식으로 의견을 냈느냐 라고 보시면은, 이게 사측에서 정관 변경을 한 게 있는데, 요거는 뭐 반대를 냈고, 연금이 그 이외에 이사 선임에 있어서는 양쪽에 다 또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러면서 국민연금은 찬성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만약에 주주 제안이 와가지고서 이사 선임이나 감사 선임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인물을 주주 제안 측에서 후보로 추천을 하면 보통의 경우에 연금은 찬성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 갖고서 안건이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연금에 대한 부분이었고, 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배당 증액은 거의 찬성 안 해줘요. 정강 변경도 별로 찬성 안 해줘요. 이사 선입은 대체로 양쪽 다 해줍니다. 보수 한도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별로 쓸모도 없는 건데 반대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이거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업체들, 일반 그런 운용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구글에 들어가셔서 펀드 의결권 행사 공시 요거 자료 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쭉 나오거든요. 근데 뭐 이거 아직까지 자료가 다 안 올라와 있어요. SM으로 찾아보면 나오지가 않거든요. 나중에 전부 SM 결과가 궁금하긴 한데, 근데 이제 더벨에서 기사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요거 한번 읽고 가보시죠. 자, 타임폴리오 SM주총서 대형 하우스 존재감 발휘, 온라인 지지, 마이다스 다울은 경영진 찬성. 타임폴리오 측이 온라인 쪽에 큰 힘을 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온라인 쪽의 의견에 찬성을 해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64만 4,960주를 주주제한 찬성으로 사용했다. 전체 의결권 중에 무려 2.88%나 되네요. 사이즈가 큽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쪽에서 이야기할 때 에세플러스에서도
타임폴리오와 뜻을 같이 했대요. 그러니까 온라인 쪽, 주주 제한 쪽 손을 든 거고, 그 다음에 우리자산 운용, 그리고 현대 인베스트먼트도 뭐 물량은 작지만은 주주 제한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경영진 제안에 찬성한 하우스주들도 눈에 띈다. 마이다스 자산운용은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 측에 찬성을 했고, KTB 자산운용도 회사 측에 대해 찬성을 했다. 라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KB 운용하고는 아직은 뭐 세부 내용이 공개가 되진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결국에는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 뭐 아시겠죠? 어디가 찬성했고 어디가 반대한지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뭐 개인의 몫이고, 뭐 회사들도 다 자기네 기준에 따라 하는 거겠죠. 뭐 예. 그래서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향후에 주주 행동주의나 이런 거를 하실 때 과거의 히스토리가 어땠고 내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